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있다면 식량일 것이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먹지 못하면 아무리 화력이 세고 위력이 강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인을 가졌다 하더라도 굶고서는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참 지원이라든지 후방에서의 군수품 생산도 먹지 않고서는 생산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황이 이런데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제거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산 나스랄라가 제거됨에 따라 중동 전장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폭수를 밝히는 등 중동에서의 확전 위험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적어도 방공망인 아이언돔에 걸리면서 이스라엘의 피해는 크지 않았으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에서의 전면전 우려로 세계 경제는 휘청거렸으며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감행하고 이란의 석유시설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원유 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중동에서의 전운 고조뿐만 아니라 미국과 남미의 건조한 날씨로 인한 생산 악화 우려 역시 곡물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주간 작황 보고서에서 9월 22일 기준 미국의 옥수수 생육 상태 우수 등급이 64%로 지난주 대비 1% 하락했으나 대두의 경우 64%로 지난주 대비 변동 없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수확 시기를 계속해서 앞당기게 되면 품질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옥수수 수확률은 21%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3%포인트 앞서 있다. 대두 역시 수확률이 26%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8%포인트 앞선 상태이다. 소맥의 경우 봄밀 수확이 완료되었으며 겨울밀은 파종 및 발화 시기에 놓여 있다. 9월 29일 기준 겨울밀 파종률과 발화율은 각각 39%, 14%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1%포인트씩 앞서 있으나 대평원 일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파종 및 생육 속도는 뒤처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미 시장도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두 및 옥수수 파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가격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품 컨설팅 및 중개기업인 스톤엑스는 브라질의 20만 2425 시즌 일기작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2487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 농업 컨설팅 기업인 아구우랄은 9월 26일 현재 브라질의 대두 파종률이 2%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에서 대두 파종이 계속해서 늦어지게 되면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이기작 옥수수의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 소맥 시장의 경우 러시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생산 부진과 수출 감소 우려로 인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러시아 농업시장 연구소는 최근 러시아의 소맥 생산량 전망치를 줄여 8,180만 톤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농무부는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만 2425 시즌 러시아의 소맥 생산량을 8,300만 톤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시즌 대비 9.3% 줄어들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농업부도 2024년과 2025년 시즌 우크라이나의 소맥 생산량을 2,180만 톤으로 추정했으며 미국 농무부가 9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서 제시했던 2,230만 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곡물 자급률이 OECD 38개국 중 최하위인 한국의 경우 식량 주권을 지킬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곡물 자급률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만 해도 30.9%였지만 정부가 식량 안보를 정책 후 순위에 둔 탓에 2010년 25.7%로 떨어진 데 이어 2020년 19%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시장에서 밀, 옥수수, 파뮤 등의 수급 차질이 빚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식량은 무기, 연료 등과 함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안보 필수 3F로 불린다. 1991년 소련 붕괴의 결정적 요인은 미국 등 서방 사회의 식량 봉쇄였다. 미국 등의 곡물 금수 조치로 1700만 톤의 밀과 옥수수 공급이 막히는 바람에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말았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도 식료품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붕괴 직전까지 갔다. 대부분 국가는 2007년과 2008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를 자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반영해 지키고 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하다. 쌀은 92%에 이르지만 쌀을 제외하면 3.2%에 불과한 탓이다. 특히 밀의 자급률은 0.5%,
옥수수의 자급률은 0.7%로 국내 공급 능력이 제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세계 7대 곡물 수입국으로서 세계 식량 안보 지수는 점점 낮아져 순위는 32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기초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말로는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외치며 식량 자급률 향상을 강조만 했을 뿐 실제 자급률은 오히려 더 떨어져 사실상 헛고호에 그쳤을 뿐이다. 곡물은 하루아침에 생산 기반을 늘리고 자급화를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반도체로 식사를 대신할 수도 없다. 우선 현 위기가 식량 대란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비상수급 계획을 세우는 등 시나리오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수입선의 다변화와 함께 곡물 수입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10% 안팎에 머물러 있는 주요 곡물의 평균 재고율을 권장 비율인 18.0%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쌀 중심의 식량 비축 제도를 미록수수 등까지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입 유통망 확보를 위해 국제 메이저급 곡물 수입 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쌀 대신 밀콩 등의 생산을 늘리는 등의 기초 식량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도 서둘러 펴야 할 것이다.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책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 한국은 미리 세계에서 제일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가장 많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품종 개량으로 다수학 품종을 개발하고 정부가 생산과 보장으로 수매하면 다른 작물에 비해 파종에서 수확까지 현재 개발된 농기계로 쌀 이상의 인력 절감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타 작물 전환으로 직불제 등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효과도 있다. 더불어 수매 정책 지원 강화와 주요 식량 작물, 별도 직불제 등을 통해 자급률이 낮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쌀이 지금 조금 남아돈다고 수출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좀 더 미래를 보고 이를 자제해야 한다. 우리의 자급 식량은 부족한 상태고 미래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쌀로 대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과잉으로 생산된 양파, 마늘, 감자를 비롯하여 우유 등은 밭을 엎어버리거나 하수구에 그냥 버리면서 농민들은 한숨을 쉬기도 하였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창고를 확보하고 이들 농산물을 가공 처리하여 수년간 저장이 가능한 소재로 개발하고 농산물을 장기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중국의 경제 불황이 나선형 디플레이션의 모습을 띠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연상시키지만 시진핑 정부의 대처는 경제 위기 타파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8월 20일 등소평 탄생 1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가졌지만 그의 유산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 특히 등소평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시진핑은 개혁 개방과는 반대길로 가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이 주재한 120주년 기념행사도 100주년, 110주년보다 크게 축소됐다. 그가 집권한 이후 등소평이 중국의 경제기술 성장을 위해 기업 등 민간 분야에 부여했던 자율성과 해외 기업 자본에 대한 혜택이 대폭 사라지고 국가주도 경제와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 사례가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급격한 감소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FDI는 전년보다 80% 급감한 33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최저치다. 2022년 1802억 달러와 비교하면 82%나 줄었고 2021년 3441억 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 정치적 통제 강화, 미국과 갈등 등으로 외국 기업들의 대중투자 의욕이 감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방간첩법 방첩법 때문에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미국의 중국 통제 여파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정치경제 분석기관 로듐그룹에 따르면 2018년 반도체 분야에서 48%를 중국에 투자하던 각국 기업은 2022년 투자를 1% 수준으로 축소했다. 중국의 올해 FDI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비등하면서 중국에 대한 FDI가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FDI는 마이너스 148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입한 자금보다 빼낸 자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분기별 FD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해 3분기 이후 이번이 역대 두 번째다. 규모는 국가외환관리국이 1998년부터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다.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의 차이나 런 현상도 심각하다. 미국 휴대전화 제조사 애플은 판매뿐 아니라 생산 부문에서도 중국발 리스크 회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애플은 중국 시장이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지만 판매망을 계속 줄이고 있다. 애플은 7년 전 인도 폭스콘 공장에서 첫 아이폰 생산을 시작한 이래 올해 처음으로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 생산까지 맡기는 등 생산 기지를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들로 옮기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아이폰 16 프로 기종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및 대립이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처럼 미국 빅테크 기업이 대거 중국에서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고 있으며 인력도 감축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IBM은 중국에 있는 R&D 센터를 인도로 옮기고 직원 1000여 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1984년 중국 시장에 진출해 매년 사업 규모를 키워왔던 IBM은 지난해 중국 매출이 20% 가까이 감소하자 대대적인 사업 축소 결정을 내렸다. 중국 경기 침체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현지 기업들과 경쟁까지 치열해져 더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인텔 등도 잇따라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직원 재배치에 나섰다. MS는 5월 중국 법인 직원 800여 명을 미국, 호주, 캐나다 근무지로 옮기기로 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영업 및 서비스, 엔지니어, 생산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 GM도 중국 내 R&D 부문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이 강화되자 더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중국 직접 투자액은 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증시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될 가능성이 커지자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데이터 공개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중국 증권당국은 8월 19일자로 상하이와 선전 등 본토 증권거래소를 통한 해외 투자 자금 1일 거래 동향 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 침체로 외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증시에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하자 이를 줄이려는 중국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마이너스 상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6월 초부터 중국 본토 주식에서 120억 달러를 빼내면서 순유출로 돌아섰다. 서방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한 해 기준 최대 순유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빅테크 등 정보기술 IT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더욱 강력한 첨단 반도체 및 기술 제재 조치에 대비해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반도체 대중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공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지역별 매출 현황 가운데 중국 매출은 두 회사가 합해서 40조 9,513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1조 6,901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의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기 전 반도체 제품을 비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웨이 바이두 등 중국 빅테크 기업은 미국의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 전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고대역 폭메모리까지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중국 업체들이 추가 수출 제한에 대한 두려움으로 AI 칩과 메모리 재고 비축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중 매출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대중 수출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도 중국 기업들의 사재기 덕분에 대중 매출이 2배로 늘어났다. TSMC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4, 6월 중국에서 발생한 매출은 1,078억 대만 달러로 1분기 13월 대비 102%, 전년 동기 대비 86.8% 늘었다. 중국 경제는 FDI 감소와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 강화 등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기 침체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